안녕하세요. 네, 과학의 신 현신입니다. 오늘 중상고 통합과학 내신 전략 설명회를 할 예정입니다.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적 상승을 위한 팁인데 제목이 왜 보다 빠르고 정확한 성적 상승이 필요한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게 저고요. 네, 통과의 신 현신 제 양력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적은 인원이지만 수강생 전원이 만점을 받은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평균적으로 수강생 30%는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학기 기말고사 때 저한테 온 친구들이 있어요. 1학기 중간고사를 4등급 받았다가 그래서 저한테 왔다가 이제 기말고사 때 만점을 받은 친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통합과학이 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과학이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이런 것들을 단원별로 다 다루게 된 과목인데요. 2학년 이과생들이 물화생지 1이나 2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단원들의 베이스가 되는 단원들을 깔아놓은 과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과 친구들한테는 마지막으로 과학을 재밌게 배울 수 있는 계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에는 어떤 굴러가는 체계를 배우기에는 아이들이 아는 게 너무 없기 때문에 개념 단어들을 막 소개하는 데 바빠요. 그래서 그 개념 단어들의 나열이라서 애들이 좀 재미가 없어 하다가 오히려 통합과학을 배우면서 굴러가는 체계를 배우면서 재밌다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을 마지막으로 즐겁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과생들한테는 이제 2학년 때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결정하기 전에 통합과학을 하면서 나는 이 과목이 잘 맞아. 나는 이 과목이 점수가 좋네. 이런 식으로 좀 미리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지침이 되는 과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통합과학 키워드 3가지만 준비했습니다. 딱 보시면 첫 번째 쉽다입니다. 네, 이 쉽다라는 거는 제 기준인데요. 강사들 기준이에요. 쉽다 어렵다의 구분을 기준을 어떻게 잡았냐면 대치동의 몇몇 학교들은 난이도 조절을 위해서 통합과학 문제 2학년 문제들을 그대로 내는 학교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이들한테 2학년 문제들을 주고 연습을 시켜야 되겠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요. 근데 중상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통합과학만 열심히 공부하면 만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쉽다라고 제가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두 번째, 하지만 아이들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중등보다는 내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공부량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직접 체감을 시켜줘야 된다. 자, 요거를 어머니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돼서 그림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중학교 때 시험 범위입니다. 자, 깊이가 없고 범위도 좁아요. 그래서 결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문제집 2권 정도만 풀면 만점이 나옵니다. 네. 근데 고등으로 넘어오면 시험 범위가 이렇게 돼요. 제가 좀 과장한 면이 있긴 하지만 아이들 체감상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특히 공부 잘하던 애들이 4등급 맞아서 저한테 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왜 그러냐면 잘하는 애들은 공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2권 풀었더니 만점 나왔어. 그러면 다음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했다가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안 나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양적인 것도 모르고. 자, 2권을 풀게 되면 요 정도가 커버가 돼요. 그러면은 시험 문제 운 좋으면 내가 커버한 부분에서 나오지만 아니면은 커버 못한 부분에서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집 5권 풀어야 됩니다. 네, 이 5권을 풀어야 되는데 대신 접근 방법을 완전 다르게 해야 돼요. 자, 요때는 범위가 워낙 좁다 보니까 개념을 표현하는 표현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표현이 그대로 나옵니다. 문제를 통째로 외우거나 표현을 통째로 외우면은 그대로 시험장 가서 익숙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문제집을 5권을 풀어도 시험장 가면 또 새로운 표현들이 나와요. 국어적으로 새롭게 표현들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5권을 뭐하러 푸냐? 네, 5권을 풀 때는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조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문제집을 풀고 그 다음에 시험장에 가서는
국어가 들어가요. 이제 국어적으로 문제를 해석을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해서 맞나 틀리나를 골라내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접근 방법이 완전 다르다. 이 접근 방법을 익히지 않으면 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쉽다, 중등보다 내용이 훨씬 많다. 그래서 결론은 반복시켜야 된다입니다. 사실 시험에는요, 굵직굵직한 것만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목표는 만점이기 때문에 디테일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학교 시험 한 번, 학교 수업 한 번, 학원 수업 한 번, 이렇게 듣는 걸로는 부족해요. 네, 복습을 자주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해야 되도록 아이들을 이제 격려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중상고 시험 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문제인데요. 네, 난이도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보통은 우주 배경 복사에 대해서만 나오거나 아니면 입자의 형성에 대해서만 나오거나 둘 중 하나인데 둘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조금 높은 난이도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요런 과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 요런 보기를 골라낼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화학 문제예요. 제 주기율표에 요 A, B, C, D, E부터 일단 찾아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거기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따지고 원자과 전자수는 어떤지 그리고 얘들이 어떤 결합을 하는지까지 이제 결합까지 같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리 문제예요. 물리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는 힘과 운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냥 계산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네, 힘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 힘에 따라서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확하게 그 관계를 파악해야지 이런 보기를 해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물리 같은 경우 충격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의 관계, 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산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시험장에서 빠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계산 연습을 많이 해야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구과학까지 들어갔어요. 그렇죠? 시험 범위가 다양하게 많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각변동의 그림과 현상, 그리고 이 호상열도, 해구 이런 단어들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을 다 암기를 해야 돼요. 이 부분은 암기가 좀 많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 같이 암기를 하고 1대1로 구두 테스트를 해서 통과를 한 자만이 집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모두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사실 통합과학 교육과정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중등교육과정이에요. 사실 통합과학 교육과정은 중등에서 배운 과학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전제 하에 깔려있는 교육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배우는데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중학교 때 배운 걸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학교 선생님들도 모두 다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중학교 때 배웠던 그런 선수 단원들을 미리 같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이렇게 시험 문제에 중학교 내용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중상고는 이런 식의 시험 과정이 들어간 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의 추가적인 이야기를 필기를 잘 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쉽다. 중운동보다 내용이 훨씬 많다. 반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 키워드 3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내용 구성은 제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여기 본문 내용과 함께 빈칸이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칸은 수업 시간에 저와 함께 같이 채워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숙제가 레벨별로 문제들이 확인 문제, 기본 문제, 실력 문제 이렇게 있습니다. 중간 난이도인 기본 문제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 노트는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학생들을 제가 좀 보고 파악한 뒤에 결정을 하고, 테스트는 매주 봅니다. 자, 수업 시간에 오게 되면은 전 시간에 배운 내용 복습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 질문을 제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전 시간 배운 내용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테스트 점수를 부모님들께 문자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그날 할 진도 내용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요. 강좌는
3월 16일 개강이고 수요일 6시에서 9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할 얘기는 거의 다 끝이 났는데요. 한 가지 예시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중학교 때 과학을 30점을 맞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네, 30점대를 맞았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저랑 수업을 들으면서 과학이 재밌다고 느끼고 과학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험 점수는 계속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랑 보는 주간 테스트 시험 점수가 좋지 않아서 저한테 항상 선생님 죄송해요 이렇게 사과를 하곤 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네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칭찬을 해줬었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1학기 중간고사 때 70점을 받아왔어요. 이거 잘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엄청나게 잘한 거죠. 보통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점수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고 훨씬 많이 올려놨어요. 정말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어머니들 자녀분들께도 이런 잣대를 같이 좀 비교해서 적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한 노력을 보고 좀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사실 통합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이 공부량이 확 늘어나서 아이들이 적응하기 힘들 거예요. 애들이 보통 집에 가서 힘들다는 얘기를 잘 할 줄 모릅니다. 어려서 그런지 그런 것들을 잘 할 줄 모르는데 아주 힘든 상태일 거예요. 집에서 칭찬 많이 해주시고 고3까지 좀 으쌰으쌰 해서 갈 수 있게끔 즐겁게 좀 많이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